이제 어른 되기 어려워요라는 분의 사연인데 네, 28살이면 근데 나이는 이미 어른이야. 미혼이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런가? 어쨌든 네. 28살 남자분인데 제조업 해외 영업하시는데 소득이 한 320 정도. 저축이 근데 잘 되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22년도 졸업 후에 프리랜서 통역으로 2개월을 일하고 3개월은 욜로. 아 이거 봐. 그다음에 6개월은 다시 취업. 이후 연봉 3,200만 원을 준다는 회사에 취업했지만 사기 채용이었습니다. 잠깐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2개월 잠깐 일한 거는 어차피 프리랜서 통역이니까. 네. 이거는. 알바 같은 느낌. 그냥 취업하기 전에 잠깐. 네.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요거 번 돈이 뭐 한 2, 300, 뭐 3, 400 있으니까 요걸로 이제 어디 한번 여행 한번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배낭여행 뭐 이런 것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취업을 했는데 6개월은 취업했고 사기 채용이었고 1개월 뒤 현 회사에 입사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저의 고민은 인생 설계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계획대로라면은 34까지 2억 5천 정도가 모일 것 같다. 그럼 한 6년 후에 2억 5천이 모일 것 같은데. 6년에 2억 5천. 그럼 64, 24 한 달 1년에 한 3, 4천만 원 이상 저축한다는 얘기네요. 네. 아마 소득 상승분까지 계산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까지.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그러니까 6년 정도면 내가 뭐 이제 대리되고 뭐 연봉이 이제 고가 AAA 이렇게 받으면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현재 생활 패턴, 그다음에 정신 상태, 지출로는 연애를 못할 거기 때문에 미혼 확정이다. 미혼 확정이 냈어요. 벌써 28에.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난 분 중에 가장 빠른 비혼주의자는 21살 비혼주의자. 네? 21살이신데 비혼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유가 뭐예요? 21살인데 비혼이라고 말하긴 좀 어렵지 않냐.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랬더니 뭐 신부님이 되거나 자기는 자기 누나가 있는데 자기 누나의 결혼 생활을 보고 나는 절대 나는 결혼은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누나고 본인이 누나랑 결혼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이가 어릴 때에는 그때 얻은 단편적인 정보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 미래를 약간 확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인생이 막 바뀝니다. 신부님 수녀님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혼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신부님 수녀님 하다가도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죠. 주변에 봤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만둘 수도 있더라고요. 중간에.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징역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만둔다는 생각을 왜 과거에 직업이 뭐였으니까 수녀님을 하셨대요. 그래서 직업이 수녀님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결혼하고 그럴 수가 있나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사람 일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 거지. 모르는데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이 약간 확정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을 다 하시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는 서울에 집을 못 살 것 같다. 이게 지금 관악구에 사고 싶으신 것도 약간 확정하셨는데 이것도 달라집니다. 이것도 몇 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관악구 말고 저기 뭐 경기도에 신도시 살고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10년 전에 누가 마곡 산다고 마곡이 어디야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상황이 막 다 바뀐다. 달라집니다. 사더라도 정퇴 나이 60세까지 다 갚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문제야. 이게 정년퇴직까지 내가 다닌다는 보장도 없어. 그리고 대출 만기까지 이미 다 정해놨어. 이게 무슨 딱 그거 소개팅 한번 했는데 얘랑 애는 둘을 낳고 뭐 34평에 아이방은 빨간색으로 꾸미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해. 그럴 수 있어. 이게 왜냐하면 이제 원래 돈을 벌고 한 1, 2년 정도 됐을 때 약간 미래를 좀 그리긴 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그려보기도 하죠. 그래야지 내가 어떤 비전도 세울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런 거 그렇지만 또 이 비전이 너무 확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일 수 있다. 제 현재 저축액이 소득 증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지 미래 변수들이 제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산을 못해서 장기 미래 계획 짜는 게 너무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저 계획은 국가 예산도 저렇게 못 짜요. 이게 안 돼 이게. 예를 들어서 박정희 때도 5개년 계획을 세웠죠. 50년 계획은 못 세워요 이게. 물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러면 뭐 무계획으로 살아는 거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세우냐.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세요? 그 20년 전인가 그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 미래는 이런 전자기기가 나오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원더키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스마트폰은 없었대요. 스마트폰은 없었고 컴퓨터를 휴대해서 들고 다닌다 뭐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 들고 다닌다. 이런 느낌은 어디서든 있었지. 컴퓨터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개념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앞으로 20년 뒤에 뭐가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모르죠. 자, 어느덧 벌써 30이 코앞인데도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관악구 6층 언제 살 수 있을지 장기 플랜 짜는 게 감이 안 와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할 수는 있는데 너무 답답해할 필요도 없다. 답답한 게 당연해요. 어떻게 알아요? 장기 플랜 왜냐하면 이거는 38도 6, 7억을 언제 살지 답답하거든요. 10년이 더 나이가 많은 사람도 38인데 나 관악구에 6, 7억 어떻게 사지 이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빨리 걱정하는 것도 있다.
아니 무슨 낳지도 않은 애 입시 준비하는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나은 거야. 차라리 왜냐면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계획 없는 것보단 나아요. 계획 없는 사람 여기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내 이 월급으로 6, 7억 집 못 사겠다. 에이 욜로. 그렇죠. 이러고 포기해버리는 게 최악이고 큰일 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 뭘 또 어떻게 할까 해서 대출을 월 80에서 100만 원 선에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때 가서 34살에 소득이 얼마일 줄 알고. 34살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모님한테 지원을 좀 받는 게 많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개념 없다고 하실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조금 노후가 좀 준비가 되셨죠. 네. 그래가지고 좀 저축도 잘 되고 하는 게 지원을 좀 받는 거예요. 흔한 사연이라서 채택이 안 될 것 같지만 뭐 흔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안 되더라도 유익하게 뭐 영상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가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네. 보증금은 1,000만 원에. 그러면은 상당히 요즘 그 20대들의 어떤 기준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아끼고 싼 겁니다. 저게 월세 50만 원이 주차 요금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저축을 좀 알뜰살뜰 잘 하시는 편이에요. 지금 보통 이렇게 약간 여유 있어요. 부모님 도와줘요. 그러면 월세 한 90에서 100 이런 거. 오피스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복층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데서 막 약간 뷰 나오고 약간 뭐 역세권 이런 거 가실 수도 있는데 차량은 아반떼 22년식인데 부모님이 이제 지원해 주셨습니다. 2천만 원이면 거의 다죠. 네. 구매 이유는 이제 주말 여가 생활, 대학 졸업하면 꼭 갖고 싶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학점 4.0 찍으면 사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학점 받는 거는 다 본인 좋자고 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딜을 해가지고 성사시킨 거면 나중에 영업을 하시는 게 영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 아는 거죠. 또 뭐 갖고 싶냐? 당근 주면 한다. 또 차 갖고 싶어 그러면 4.0 받아와. 저 평균 3.3인데 4.0 받으면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동기부여. 계획대로라면 1년에 2,880만 원. 보통 요거 떼거든요. 2,800 정도는 계획 철저하신 분이에요. 모일 예정입니다. 근데 근데 이분이 이제 본인의 정신상태가 있어요. 뭐냐면 현재 정신 상태로 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네요. 그래서 결혼은 못할 것 같아서 혼자 집 살려면 힘들 것 같습니다. 정신 상태가 어떻길래? 포기할 수 없는 게 캠핑, 테니스, 주유, 그다음 쿠팡, 캠핑용품, 쇼핑비. 이게 캠핑장을 거의 뭐 이 정도면 뭐 꽤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2-3번 이상 가시는 것 같은데 테니스도 치시고 그러니까 지금 돈을 잘 아끼는데 또 인생은 즐기는. 그런 느낌. 자 한번 보겠습니다. 240만 원 정도 저축을 하는데 적금 120에 청년도약 70만 원. 청년도약 이거 한 70만 원 정도 넣는 건 괜찮나요? 이게 소득에 따라서 달라져요. 정부 지원 매칭금이.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어떤 적금보다는 높기는 하죠. 다만 이제 그 만기가 최소 5년 이상이라는 긴 기간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뭐 하다가 중간에 깨도 되는 거니까 당장에 어쨌든 이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율은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저만큼 저축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일단은 플러스 점수. 그렇죠. 거기다가 추가로 50만 원은 이제 부모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플러스 알파. 그럼 이게 없다 그러면 이제 한 190만 원 정도, 그렇죠. 200만 원 정도 저축하시고 뭐 그것도 뭐 많이 하시는 거죠. 자 지출이 100만 원 정도인데 월세 주차비 합쳐서 50. 공과금이 3. 운전자 보험 이거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전자 보험은 있으면 좋아요.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큰 사고를 내가 잘못해서 냈으면 보장을 받으면 좋은데 자동차 보험에 1년에 2만 원, 3만 원이면 껴넣을 수 있습니다. 저거 한 달에 만 원, 2만 원, 1년에 15만 원씩 돈 버릴 필요 없다. 이게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운전자 보험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필수처럼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는 큰 의미는 없지 않나. 큰 의미 없습니다. 진짜 걱정되면 1년에 2만 원짜리 그거 해도 오히려 안전 운전 더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주유비 8만 원. 주유비 8만 원이면은 운전을 평일은 좀 안 타시는 건가? 주로 캠핑 그런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평일 출퇴근했었을 때 8만 원이면 전기차도 아니고. 평소에 그러면 운전자 보험이 뭐 필요가 할까요? 그러면 뭐 매일매일 타는 게 아닌데. 운전하니까. 아니 초보인데 또 사고 낼 가능성도 높으니. 그럴 수는 있지만. 괜히 저거 깨라 그랬다가. 이게 너무 싼 거 아닙니까? 13만 원? 야 이분이 밥 먹는 거 보니까 알뜰살뜰하게 하긴 하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잘하시네. 아껴요. 그러니까 취미 처음에 봤을 때 무슨 뭐 이렇게 취미를 많이 해 했는데 식비 아끼고 그걸로 그럼 캠핑 가서 먹는 식비는 또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보다.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점심이나 이런 거를 먹을 때도 뭔가 만들어 가지고 싸서 먹고 이런 식의 외식이 거의 없는. 그럼 되게 진짜 혼자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흡연 5만 원 이거는 좀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못 끊겠대요. 못 끊겠대요. 그러니까 아직 배가 부른 거야. 담배를 못 끊는 건 이거를 안 끊어도 내가 생명 유지는 되니 진짜 절박해서 벼랑 끝에 몰리면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제 끊기 참 힘들지만 그래도 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지금 보험 들면서 흡연하는
하는 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생필품도 5만 원, 이게 되게 착실하게 아끼시는. 뭐 다이소 가서 뭐 사고 이런 거 5만 원 정도. 통신비 6만 원은 좀 혼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6만 원인데 부모님이 지원해주고 계시다. 그래도 이거는 부모님한테 그래도 알뜰폰으로 좀 세이브를 좀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보험료도 부모님이 지원해주고 계시고. 네, 보험료도. 네, 그럼 한번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른 되기 어려워니. 자, 일단 목소리가 밝아요. 해맑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즐겁게, 되게 그 돈을 생각보다 안 쓰면서도 되게 즐겁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려고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캠핑이 이제 주 취미신 것 같은데 캠핑은 한 거의 매주 가시나요? 아니요, 캠핑은 한 달에 요즘에 이제 좀 날씨가 좋아가지고 한 달에 2번씩 가려고 하고 있고요. 가려고 하고. 또 6월, 7월 되면은 또 안 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몰아서 네네 날씨 풀리면 또 가고 이렇게. 캠핑은 혼자 가요? 아니요, 저랑 캠핑 좋아하는 이제 대학 친구들이 2명이 있는데 이렇게 3명이서 주로 갑니다. 그 3명 다 남자죠? 네, 맞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선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잘못하고 계신 거는 없거든요. 네, 근데 네. 딱 하나 잘못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본인의 어떤 정신 상태가 계속 얘기를 막 하셨잖아요, 스스로. 네네.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는 일을 지금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게 없나요? 지금 어떤 삶에? 그쵸. 뭐 운동할 때 한 번씩 이 테니스를 칠 때 뭐 지인들 보면서 치긴 하는데 연애에 대한 생각이 좀 없다 보니까 이게 없는 게 진짜 저랑 잘 맞는 사람 못 만나서 없는 건지 진짜 30대 되면은 그 욕구가 사라진다던데 그게 없어진 누가 그래요? 건지. 30대 되면 욕구가 사라져. 아직 20대잖아. 그쵸. 29이잖아요. 이제 내년이면은 30이니까. 뭐 우리 나이로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 나이가 30이 되지도 않았는데 30을 땡겨가지고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게다가 누가 30이 넘으면 연애 욕구가 없어진다고 누가 그럽니까? 그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벌써부터 미혼 확정을 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네. 제가 딱 하나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뭐냐, 지금 집을 사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집을 산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뭔가 가정을 꾸린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집에 대한 좀 집착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내가 어차피 미혼 확정이라고 그러면 혼자 살면 훨씬 더 이렇게 주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강력한 욕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꾸로 역설적으로 집을 살려면 결혼을 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맞벌이를 하는 게 집 사는데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집을 정말 사고 싶다면은 나는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가야 되는데 방향이랑 지금 약간 좀 목표랑 다르다 이거죠. 제가 이 방향을 제가 집이란 얘기를 한 이유가 제가 부인나님 영상 보다 보니까 이제 돈을 모으다 보면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표를 뭘로 하지 하다가 관악구에 5억에서 6억짜리 아파트가 좀 현실적인가 이걸로 해볼까 해서 그렇게 일단 적은 거고요. 근데 이 목표라는 거는 제가 뭐 1년 목표로 아파트를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뭐 한 10년 정도 어떤 뭐 장기 플랜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목표는 그걸 왜 사냐죠. 집을 왜 사야 되냐. 그러니까 나 혼자 누일 곳을 찾는 거면은 뭐 1억짜리 오피스텔에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지. 빌라에 살아도 상관없는 빌라에 거고.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제가 아예 미혼주의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35에 결혼은 해야 돼요. 왜냐면 안 하면 이제 부모님이 너무 서운해하기도 하고. 뭐지 미혼 확정이라고. 부모님이 지금 50만 원씩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럼요. 그거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너 왜 결혼 안 하냐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꼭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는 안 돼요. 나중에 아니 어디 해외 살아요? 안 돼요. 일주일에 그 정도로 안 되고 이제 결혼할 여자친구를 빨리 데리고 가지 않으면 지원이 끊길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차 사줄 때랑 약간 같을 수도 있습니다. 너 몇 살까지 안 데려오면은 너 지원 다 끊는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우선 지금 생각나는 어떤 솔루션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캠핑 가는 친구들하고 우선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돈을 많이 쓰긴 하죠. 아니 돈은 상관없어요. 거기는 이제 그 친구들이랑 계속 어울리면 그게 마치 그냥 솔로 모임이에요. 그 친구들 여자친구 있나요? 없죠. 아니 한 명은 있고 한 명은 최근에 깨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한 명도 깨질 거야 아마 그렇게 몰려다니다가는. 혹시 깨진 이유가 본인의 지분이 좀 있나요? 본인이 하도 같이 다녀서? 여자친구랑 잘 안 놀아줘가지고 깨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그렇습니다.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래. 그러면. 거기서 빨리 탈퇴해요. 그래서 셋이서 그냥 뭐 술 정도는 마시고요. 캠핑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낚시 가는 분들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캠핑 가는 것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캠핑을 뭐 여자친구랑 가는 건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여자친구들이 캠핑을 좋아하면 뭐 자주 가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보통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그치. 네, 진짜 그 정도나 좋아하지. 아니면 캠핑이 진짜 좋으면 캠핑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의 뭐 동아리나 그런 모임이나 있으면 희박하지만 있잖아요. 남자분들보다는 적지만 그걸 좀 적극적으로 찾지도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에 우선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친구들끼리 서로 지금 이렇게 장벽을 쳐가지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갔을 때도 한 명 깨졌으니까 막 위로해줬을 거 아니에요. 둘이서.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깨졌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연애에 관심 없고. 오히려 깨진 게 다행이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안 돼, 거기 있으면 큰일 나. 그래요. 네, 좀 지려보겠습니다. 보통 그런 모임에서 셋이서 절대 우리는 결혼 못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한 명이 먼저 가거든요. 네. 한 명 먼저 가면 나머지 둘이서 걔를 욕하다가 그 나머지 같이 욕하던 한 명도 또 가버려 좀 있다가. 그럼 오히려 나만 남아. 나만 남아서 야, 너 뭐 했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모임은 조금 줄이시고 캠핑이 좋긴 한데 전 좋긴 한데 캠핑이 지금 연애를 하기에 도움이 되는 아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차라리 그냥 테니스를 뭐 더 하시든지 뭐 지금 저축은 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테니스를 잘 하시고 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취미를 뭐 더 만드시든지 아니면 어떤 뭐 모임을 만드셔가지고 그치. 지금은 연애를 하는 게 목적을 좀 최우선으로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왜냐면 34살 5살에 결혼하신다고 결혼해야 했으니까. 된다고 했으니까. 네. 뭐 산에 가야 범을 잡죠. 맨날 그 남자 셋이 모여가지고 캠핑 다니면 어디 가서 그건 안 어디 되고. 여자를 만나겠어요. 네. 그래서 절대 저는 그거는 좀 반대고요. 그러니까 캠핑은 나중에 결혼하든지 뭐 여자친구 생겼을 때 그때 같이 가도 되는 거니까. 지금은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한테 보험료나 뭐 통신비 이런 것들 지원을 좀 받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보험은 혹시 좀 많이 들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희 집은 보험을 크게 안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우체국 보험이라고 8만 원짜리 월에 나가는 거 있거든요. 8만 원이 좀 그것도 비싼 좀 거예요. 높은 건데. 우체국은 장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단점부터 설명드리면 우체국 단점은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보험금을 안 주기로 아주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점은 뭐냐? 대신 싸다. 싼 거를 8만 원씩 가입하고 계시면 우체국의 VIP 정도? 그 정도. 꽤 지금 20대 나이에 8만 원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보험료를 조금 더 좀 뭐 건강하시면은 뭐 특별하게 지병이나 어떤 가족력이 없다면 보험료를 좀 낮추시고 통신비도 좀 낮추시면은 두 개 합쳐가지고 한 뭐 7에서 8만 원 정도 더 저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나머지 되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딱 유일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는 지금 목표와 실제 그 현실에 어서의 어떤 행동이 좀 결이 좀 맞지 않다는 거. 그럼 목표를 혹시 바꾸면 현실적인 목표를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인생 설계라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게 결혼 여부입니다. 결혼을 할지 말지 뭐 언제 할지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정하셔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걸 뭐 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나는 36에 결혼할 거야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그냥 대략적인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걸 결론 내진 마시고 결론 내진 마시고 대략적인 틀만 짜 놓되 지금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하면 돼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 1년에 2,88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돈 같아 보이지만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벌써 1억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단기간 뭔가를 밟아 나가는 거 자체가 큰 목표를 이뤄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앞서 계획을 세워놓는 건 참 좋은 습관인데 계획하고 싸우지 마셔라. 내일 점심 때 뭐 먹을지 계획 세운다고 해가지고 내 맘대로 먹을 수 있나요? 부장님이 뭐 점심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근데 무슨 뭐 10년 후 34살 거의 10년 후에 관악구에 집 사기 좋은 목표이긴 한데 그게 관악구가 아닐 수도 있고 더 좋은 곳이 생겼는데 무조건 관악구에 살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모였다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 비혼주의이시면은 뭐 오히려 플랜 세우기가 쉽지만 뭐 무조건 나는 결혼하겠다라고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결혼도 당연히 누구를 만나야지 되는 거니까 만날 확률도 좀 높이시고 가능하면 동성보다는 이성과 있을 시간을 좀 늘리시는 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집도 어떤 상대방이 정해줘야 그 사람과 합의하에 사는 거지 뭐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따져보면 어찌 보면 불가능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해결 불가능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요. 그래서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결론이 안 나니까 계속 혼자 끄적끄적 하다 보니까 또 답답하면 또 캠핑 가고 이러면 안 되거든.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일 수 있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답이 안 나오는 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 나면 얘를 고등학교를 어디 보내고 입시를 어떻게 시키지를 지금 고민해봐야 답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안 되는 문제니까. 그거 말고는 다 잘하고 계시니까 뭐 저축도 지금 70몇 % 하고 계시니까 뭐 전혀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월급일이 10일인데 이제 제 가계부는 1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적는 게. 그러면 이게 10일이 공간이 비잖아요. 10일이 월급이 딱 들어오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럼 월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요? 아니요. 그거는 제 비상금이라 해가지고 카카오 저금통인가 거기에 모아놓고 조금 쓰던가 아니면 그 10일을 굶던가 이렇게 막 아예 근검절약해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거든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월급 날이 10일이면 10일부터 가계부를 쓰면 됩니다. 근데 그 앱이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 앱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본인을 너무 틀에 가두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틀에 가둬. 앱이 1일부터밖에 안 돼. 앱이 그런 거면 앱을 없애고요. 종이 가계부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본인을 너무 그 사각형 틀에 가두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유연하게 살아요. 유연하게.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 앱으로 안 해도 가계부 쓸 수 있으니까. 야, 앱 없을 때 사람들 그럼 가계부 우리 엄마는 어떻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분이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없어. 못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가계부. 그렇게 아예 뭐 종이로 하든 아니면 그런 게 지원이 되는 앱이 있으면 그렇게 하든. 야, 또 종이로 쓰라다고 진짜 종이로 손으로 쓰라. 엑셀 같은 거 쓸 줄 알죠? 엑셀도 쓸 줄 압니다. 엑셀 활용해도 돼요. 뭐 어떤 분은 지금 10일을 1일이라고 생각하고 가계부를 넣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형식의 문제니까 형식은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 가계부 잘 쓰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 뭐 가계부 뭐 굳이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지금 뭐 저축도 많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제가 돈 쓰는 게 좀 원래 되게 해픈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 안 쓰면 돈을 진짜 막 쓸 것 같아서 좀 무서워서 일부러 억지로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 봤을 때 뭐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또 지금 뭐 본인이 해프게 쓴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막 뜨끔하거든요. 아니 저게 어떻게 해프게 쓰는 거지?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뱅크 샐러드가 가계부 시작일 설정이 된다고 하니까. 뱅크 샐러드요? 뱅크 샐러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뱅크 샐러드 분들 여기 협찬 받습니다. 어쨌든 지금 되게 착실하게 잘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 세상에는 그 여자분들 중에 또 약간 그 어른이 되기 어려워요 님처럼 이렇게 또 착실하게 또 막 저축하면서 나도 관악구에 아파트 사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문제잖아요. 지금 서로 못 만나는 게 문제니까. 그런 분 있으면 바로 만나고 싶네요. 그런데 그분들은 캠핑장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최대한 현실 세계에서 많이 만날 수 있게 뭐 소개팅도 많이 하시고 뭐 소개팅이 안 되면 뭐 인스타 요즘에 뭐 DM도 많이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제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군요. 그런 분들도 숨어 있으니까. 네. 본인 PR 할 수 있어요? 저 어디로 연락 달라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나요? 뭐 공개 구원을 원하시면 댓글로 댓글에 달아주시면 고정시켜 주시면 인스타 주소를 남겨주시면 뭐 달아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한테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대로 잘 하셔가지고 한 1억 모으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막 투자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0대 중반 되면은 인생 많이 바뀌어져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힐링이 되네요. 감개무량합니다. 이게 당첨될지 몰랐는데 선정될지 몰랐는데 너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 많은 20대. 근데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게 오히려 약간 과도한 걱정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을 기반으로 어떻게 뭐 좀 생활비 좀 줄여봐야 되지, 가계부도 좀 써야지, 저축도 많이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너무 걱정할 필요, 뭐 인생 다 살아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귀여운 인생 후배의 고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